이게 너무 아까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방향을 잘 못 잡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검증된 분들의 글과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정말 신기합니다. 보컬 김영준 님이 조언해준 타점에서 정말 기막히게 상승이 나오는 것이 말이죠. 지금의 주식시장도 그의 조언대로였습니다. 보컬 김영준, 검증이 필요 없는 고수 대가 중 한 명이며 왜 검증된 사람들의 기법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하는지 그의 조언과 기법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는 잘만 매수하면 진짜 시세의 어떤 그 초입을 제대로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100%, 최소 5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수요일 영상의 연장선이 될 것인데요. 저번 주 기준 21% 수익으로 말씀드린 현대 로템의 경우 현재 51선 타점에서 40% 이상 상승 중에 있으며, 오늘 말씀드릴 해당 종목의 경우도 51선을 터치하고 바로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이제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늘색 선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이죠. 정말 신기합니다. 보컬 김영준 님이 조언해준 타점에서 정말 기막히게 상승이 나오는 것이 말이죠. 60일 이동평균선은 3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중기 추세선이라 부르며, 상승 구간에서 크게 급등 후 하락하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대개 반등이 나온다 라고 그는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대개 반등이 나온다, 이런 단어, 흘려들을 수 없는 워딩이 될 수 있고요. 김영준님은 분명히 60일선이라고 했는데 왜 50일선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영상 중에 그것에 대한 답 역시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식시장도 그의 조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컬 김영준, 실전투자대회 10회 우승, 1년에 10억 이상 수익을 낸 게 5년 이상, 누적 수익이 200억 이상, 국내 최정상급 트레이더죠. 검증이 필요 없는 고수 대가 중 한 명이며, 왜 검증된 사람들의 기법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하는지 그의 조언과 기법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올린 이 영상을 보신 2만 명의 시청자 중 실제로 최근 주식시장을 관찰하며 51선 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던 해당 종목으로 수십만원 또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상 큰 수익을 낸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아직 이 기법으로 수익을 낸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보고 듣고 연습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 가족,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헌신해 보겠다. 부를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많이 보고 듣고 실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상승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장은 꾸준히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다시 오는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요, 급락에 웃을 수 있는 이유, 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었어요. 하나솔루션이 어제 우리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가 5일선, 11선 밀집 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수도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오늘 시장 전체가 하락이니까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보면 오후 2시에 봤더니 가격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심상치 않구나
일단은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익절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손실로 완전히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 전량 매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가격은 더 하락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3시 18분경에 쭉 보고 있었어요. 쭉 보고 있다가 보면은 처음으로 양봉 뽑고 나서 추세가 반등되는 요 첫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약간 여기 급락 나올 때 일단 다 매도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매수 대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여기에서 5일선, 11선 밀집 타점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종목이 50일선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첫 번째 여기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 뽑고 나서 그 다음 음봉 캔들 나왔을 때 적절하게 한번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일선, 특히 하나그룹주는 50일선까지도 너무 잘 떨어지는 종목이라서 굳이 너무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사실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초반에 잘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손실을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오늘 좀 수익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완전히 11선을 강력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되는 타점은 바로 51선 타점이다라는 거죠. 자, 보통 시세가 끝나는 장대 음봉은요, 고점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통 이평선 위에서 출현해요. 잘 상승하다가 여기에서 출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평선을 깨는 장대 음봉은 뭐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써놨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건 위험 신호가 맞습니다. 자,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무리해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신호를 줄 겁니다. 만약에 하나솔루션이 바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음봉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나오겠죠. 아니면 상승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이 가격을 다 잡아먹으려면 세력이 뭔가 호재를 내가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숨은 호재를 파악하고 여기서 매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캔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이 워낙 무거우니까 좀 적절하게 익절을 해주고 밑에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도의 캔들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캔들을 대량 거래량에 음봉 먹는 양봉 캔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음봉 먹는 양봉 캔들은 이평선 위에서 만들어지지 이렇게 아래에서 깨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는 조금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 물론 이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대응은 하겠지만 아마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확률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하나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하나 시스템도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고 증권가에서도 하나 시스템을 방산이나 조선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멈춤 캔들이 나오기는 해요. 11선 위에서 멈춤이 나오지만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그리고 이 음봉 캔들을 완전히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가격은 상승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금 대량 거래량의 음봉을 뽑으면서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평선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시스템이죠. 요 종목 지금 어떤가요? 지금 가격은 와장창 무너졌나요? 여기 자리였습니다. 여기 자리였고요. 지금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 가격보다도 훨씬 더 위에 현재 가격이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1차 대응은 50일선 또는 200일 이평선 근처, 그리고 이렇게 신호를 줄 거다라는 거죠.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에서 장대 양봉을 뽑으면 5일선, 10일선 타면서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하는 전략을 초입에 대응하는 게 좋겠죠. 초입에 대응해야지 이런 자리도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자리도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리가 사실은 조금 애매한 자리예요. 항상 우리 많이 이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여기에서 5일선에서 애매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밑으로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여기에서 정말 강력하게 또는 잘만 매수하면 진짜 시세의 어떤 그 초입을 제대로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100%, 최소 5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바로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원웨이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미련 없이 그래, 조금 내가 수익을 못 봤다 하더라도 괜찮아, 조금 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찾아볼 수도 있겠죠. 아니, 왜 급락이 나왔나. 물론 장 막판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악재가 터질지도 모르겠지만 찾아봤을 때 지금 딱히 어떤 악재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실적 상승세도 나쁘지가 않고요. 지금 미국 쪽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큰 악재가 없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 대량 거래량이 음봉 캔들 나왔을 때도 보조금이 이제 보통 203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던 보조금이 조금 단축된다라는 그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온 건데, 그렇다라고 해도 그 악재가 이 하나 솔루션의 어떤 이익 성장에 있어서 큰 어떤 막대한 본질적인 악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락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력들이 여기에서 바로 상승을 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여기에서 적절하게 익절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잡아가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전략도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분명히 신호를 줄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솔루션도 계속 꾸준하게 지켜볼 겁니다. 지금 200일 이평선 위로 가격을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렸다라는 건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을 강력하게 아래로 깨고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50일이나 200일 이평선 근처에서 버티면서 다시 장대 양봉을 뽑는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오늘 급락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타격이 크지는 않았을 거고, 보통 이런 급락에 굉장히 타격이 큰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라고 하면 내가 매수해서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하락을 아예 고려를 안 하는 분들은 이런 급락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상승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락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게 당장에 잘 안 됩니다. 내가 매수해서 급락의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다음에도 할 때 이거 급락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자리 좀 위험한 자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급락 한 번도 안 맞아보고 그냥 글로 배워가지고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많이 여기에서 급락 나오는 거를 경험해봐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차트를 보면서도 50일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여러분들 오늘 하락에 어떤 마음 쿠션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50일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50일선에서 초입을 잘 노리면 큰 시세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솔루션은 실적 상승세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증권가에서도 탑픽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함께 보면서 또 좋은 타점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 또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급락 나왔다고 하나솔루션 막 욕하면서 이 종목 글렀네, 이 종목 나쁘네 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기회가 와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더 지켜보다가 기회가 오면 또 대응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대응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만약에 손실이 조금 약간이라도 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다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종목이 그렇게까지 나쁜 종목이 아니다. 지금 나쁜 종목이 아니다. 매크로적 환경이라든가 어떤 실적 상승세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가 않으니까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또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계속 보고 있는 종목들이 또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그 종목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종목들도 얼마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다. 그런 관점으로 꾸준하게 접근을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또 큰 수익을 내는 날이 또 올 겁니다. 또 이 종목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꾸준하게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가의 기법 적중, 타점에서 하루 20% 상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목만 보셔도 어떤 종목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6월 9일 그리고 6월 5일 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 시스템도 이제 51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익절을 하거나 털렸다 하더라도 51선 근처에서 한번 수급 현황 보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잘 매수 대응하신 분들은 계속 수익권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0일 이평선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자, 사실 51선 이평선의 중요성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고 특별히 51선 기법은 여러분들 꼭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특별히 또 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조드리고 싶었던 기법이고 김영준 투자자의 저서 실전 투자의 비밀에 보면 60일 이동 평균선은 3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중기 추세선이라고 부르며 상승 구간에서 크게 급등 후 하락이 나오더라도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대개 반등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대개라던가 확률 높게 압도적으로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저는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50일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특강 자료 드릴 때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 기법을 조금 더 주력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종목 선정은 차수 제시실 부합을 하고 스윙존, 시대 중심적 성격, 매크로적 관점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부합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51선 근처에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1선 기법이죠. 자, 김영준 투자자는 61선 기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61선 기법이 정답이고 51선 기법은 틀린 걸까요? 투자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시기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세를 따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답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김영준 투자자님이 실전 투자의 비밀 책을 집필
하셨을 당시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자, 물론 10년 전에도 먹혔던 기법이 지금도 먹혔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겠지만 61이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 값은 10년 전 수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는 트렌드가 바뀌면서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다라고 했죠. 그럼 자, 61선은 예전 10년 거니까 51선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뭘 해도 괜찮아요. 61선 쓰셔도 괜찮고요. 51선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원리는 무엇이냐? 다만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차수 제시실, 그러니까 자, 51선, 61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재료가 좋다라는 거죠.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테마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재료가 길게 갈 수 있는, 보통 이런 걸 시대 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섹터나 그런 테마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로봇도 마찬가지죠. 시대 중심인데 실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 중심으로 보고 실적은 안 나오지만 중심으로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61선, 51선 뭐든 상관없다. 다만 그 즈음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 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60일이냐 50일이냐 라는 걸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실 문제예요. 누가 60일이다 라고 해서 60일선을 그대로 따를 것도 아니고 누가 50일선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걸 반드시 따를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스타일에 맞게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50일선을 말씀드린 건 약간 어떤 스타일의 문제지 이게 정답은 아니다.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만 드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차트의 흐름 역시 참고할 만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세력이 상승 조정을 거치는 패턴이 지난 패턴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서 상승 조정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 차트에서 반등 나온 지점에서 반등력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6월 9일입니다. 바로 어제 봤었어요. 어제 우리가 이 차트를 봤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차트를 딱 보자마자 이제 타점이 왔구나. 하나 시스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왔구나라는 걸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살짝 횡보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딱 이 자리 보자마자 이제 슬슬 매수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자리가 확률 높은 자리는 맞지만 또 의외로 애매한 자리예요. 왜냐? 추세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물론 이 과거의 이력으로 인해서 여기가 확률이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가 반등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건 대응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51선 근처에서 아래 꼬리 캔들에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 자체에 일단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 캔들 종가에서. 자, 그리고 언제 또 추격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날 3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3차 대응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흐름이나 수급을 보면서 캔들이 5일선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매수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1차 매수를 했어요. 이 캔들에서 종가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추세가 없다라고 하면 추격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캔들의 아래 꼬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추후 흐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아래 꼬리 아래로 가격이 떨어져서 털렸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진입 타점을 노려야 된다. 이런 타점을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5일선 위로 올라타는 타점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날에 어떻게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질지 먼저 미리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그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법을 딱딱딱딱 맞춰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제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조금 더 비중을 좀 실어줄 수 있겠죠. 뭘 보면서 실어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의 매수세, 그리고 추세 발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어제 이 캔들을 보고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불안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장 초반이죠. 9시 1분경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도 잔량에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었고요. 내가 만약에 어제 불안해서 작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장 초반 타점에서 추세가 나올 때 추격 매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제 불안해서 아예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런 타점에서라도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죠? 50일 기법은 50일선 근처에서 반등 나올 때 들어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추세가 나온다, 반등세가 나온다, 프로그램이 매수한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가 종가 베팅 타점이면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다. 3분봉을 보고 대응하자. 요것도 제가 수익화 모델에 제가 정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3분봉이 긴 윗꼬리 캔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은 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종가 베팅 타점이었고 어제 50일선 근처까지 닿았던 좋은 반등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설사 윗꼬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첫 번째 캔들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3분봉상 5선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 대응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손익비 타점이 될 수 있다.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 게다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0일선에서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포지션을 잘만 잡으면 수익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만약에 내가 조금 불안해서 비중을 못 실었다 하더라도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자리에서 비중 베팅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때는 손절을 좀 짧게 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3시경 기준으로 봤을 때 21%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5일선을 안착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추격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너무 빠르게 급등이 나온 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전혀 급할 게 없어요. 물론 여기서 날아가면 그냥 그 물량 가지고 날아가는 거 그냥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바로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11선에 한 번 눌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51선에 눌리고 분명히 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오늘 비중 좀 아쉽다, 더 매수할 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느긋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얼마든지 50일 이평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손절 라인 안 건드렸죠. 손절 라인 안 건드리고 장중 21% 수익을 봤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을 때 자르기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게다가 엄청나게 큰 비중으로 물론 초반에 잘 대응해서 비중 베팅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중을 아주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오늘 넉넉하게 수익이 났으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바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또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이런 자리죠. 11선 눌림 타점에서 다시 또 추격 매수하던가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안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좋은 상승세가 나왔고 그렇다라는 건 중요한 건 이제 요 다음입니다. 자, 대응한 사람과 대응을 안 한 사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 기법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이 기법으로 수익을 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기법으로 몇 번 놓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응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응을 못한 분들, 안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 기법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요. 이 기법으로 수익 낸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수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 기법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경험이다라는 거죠. 설사 이 종목을 내가 매수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 번이라도 더 보신 분들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책에서 딱 50일선 아까 이거죠? 이걸 봐도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은요, 감흥이 없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처음에 보고 아 맞아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손이 안 나간다라는 거죠. 손이 안 나가요. 하지만 이 기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기법을 알더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과 경험이 한 번 있는 사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경험이 한 번 있는 사람과 5번 있는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이고, 5번 있는 사람과 10번, 20번 있는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으로 달린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만약에 대응을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요걸 보셨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신 거고, 이제 머릿속에 막 돌아갈 겁니다. 이거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이때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 이제 사고가 확장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놓친 분들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엔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 두 개 간접으로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2부 영상, 1부 영상 계속 하면서 종목 발굴하고 타점 계속 논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수 있다. 경험을 쌓아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경험이다. 경험이 쌓이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경험이 쌓이면 검증을 할 수 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수익의 경험 몇 번 놓쳐봐야 다음에 또 노릴 수 있고, 그렇게 또 경험이 쌓이고, 그렇게 또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내 스타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50일선에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기법도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내가 이 기법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50일선에서 굳이 왜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냥 세게 때려서 아예 그냥 저 아래 꼬리 손절 라인 긋고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미련 가질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해서 크게 수익을 또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수익이 손실을 다 만회해 줄 거니까, 그런 경험과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초반에도 크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기법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물론 아무 종목에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가이드라인을 일단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메모를 해 두신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 가이드라인,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추가하고 갈고 닦고 뭐 색연필로 더 칠하셔도 되고, 계속 이런 사례를 날짜별로 정리하셔도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요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익화 모델 특강할 때도 요게 더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거 첫 번째, 세 번째도 나쁘지는 않지만 검증을 해보니, 타점 사례를 계속 찾다 보니 두 번째가 의외로 괜찮다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단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체 상승이 나왔고, 카카오뱅크를 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횡보 모양도 괜찮고 장대 양봉도 뽑았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대체거래소 거래가 가능하니까 장 막판에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계속 모아가던가. 그리고 나서 장 초반에 8시 12분경에 봤을 때 첫 번째 3분봉이 일단 쭉 뽑아졌고, 추세가 죽지 않고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고, 쭉 상승하다가 첫 번째 대량 거래량의 음봉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해야 되겠죠.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카카오뱅크도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상승이 어떻게 보면 살짝 테마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말고, 게다가 프로그램도 계속 장 초반부터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적절하게 익절하고 조금 더 관찰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기법을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